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부도 김영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 2심 재판 결과를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진범은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판결문에 쓴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구석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판결문에. 예. 150쪽 분량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30번이 나옵니다. 거의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죠. 13번 나와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예. 130번이 나왔다. 저는 재판부가 역사의 기록 차원에서 이것을 일부러 남겨두려고 고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는 김용이 아니라 성남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것도 꼭 이 판결문에 넣지 않아도 될 법한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김용 씨에 대한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의 사유로 좀 그 열거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굳이 이 내용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은 배임이지 않습니까? 배임. 네. 돈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증거를 못 찾았고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인데 이 재판부가 그 책임은 성남시에 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이고 배임 당연히 배임 인정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숙고를 했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히 심리했다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충분히 해봐도 이것은 진범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사실상 써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중에서 내용을 쭉 평가를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 전 부위원장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김 전 부위원장의 판결문이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이름 130번이 넘게 언급이 됐고요. 또 경선자금이란 단어도 29번 정도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적어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나 재판부는 그것을 확증을 질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 예. 본인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입장을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정도는 내야 된다. 상황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이 대표를 향해서 책임질 차례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판결문에 많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자금이겠습니까? 곧 이재명을 위한 정치자금 아니겠습니까? 조직당담의 담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이쯤 되면은 이재명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겁니다. 뻔뻔스럽게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들을 쭉 들어보니까 1심에 의해서 2심에서도 신빙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역시 이 대표를 향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라,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동의를 하시는지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불거진 문제거든요. 예.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난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저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이게 성남시의 권한이다. 김용 씨한테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판결이 선고됐지만 네네. 실제 그 정치 자금의 실제 성격은 뇌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권한이 있는데 성남시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준 것이지 이게 김용 씨를 보고 준 건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의논을 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뇌물 성격이 있는 것이고 유동규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500억 원인가 483억 원인가 이 그 대장동 사건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 네. 일부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20억을 요구했는데 이제 8억 7천만 원을 받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성격 관련돼서는 대장동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재판과 관련돼서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위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 씨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시간과 장소에 실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번에 제출한 예, 거고요. 예, 예. 신빙성 인정 못 받았고 네네. 김용 씨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을 지냈던 기관장을 지냈던 분하고 이런 분들이 위증을 해요. 그래서 그 위증이 다 재판에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위증까지 해가지고 이걸 부인할 만한 이유가 뭔 것인가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게 2023년도인가요? 이 변호사 등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변론화에 상의를 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잠재적 공범인데 실제 그걸 같이 가가지고 상의하고 기록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또 지시하기도 하시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져서 보면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던 거고요. 따라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관련 사건으로 고발했을 거예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반론 기회를 드릴 텐데 먼저 이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죠. 불법 자금은 일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반론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일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수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과거의 욕을 들었는데 1심, 2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연결이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사실은요. 네. 지금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항소심까지는 유죄가 나왔지만 아직도 대법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항소심까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용 부원장이 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거나 그 뇌물을 같이 공유했다거나 그런 정황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경우도 후원회장이란 분이 혹은 보좌관이란 분이 어떤 뇌물 수수라든지 혹은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돼서 대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은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전혀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김용 부원장 측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배척했다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예. 어쨌든 대법에서까지 결정을 나는 것을 봐야 되지만 명확한 것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점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잠재적 공범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잠재적 공범이라고 합니까? 이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재명 대표가 같이 돈을 받았나 보구나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은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죠. 그런 말을 쓴 부분은 이제 예. 현재 고발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해당 재판과 공범의 재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사실은 같은 본질인 거잖아요. 김용 씨가 사실 총괄본부장인 신분인데 경선 캠프에 그렇죠. 그분한테 돈을 줬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 쓰였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 어디에 쓰였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면 경선에 쓰인 거잖아요.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라는 단어가 뭐 한 29번 정도 나왔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성함이 130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이 된다는 건 연관돼 있다는 거잖아요. 뭐 죄까지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언급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남욱 씨나 이런 분들이 전부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이제 시행업자잖아요. 그 업자로부터 그렇죠. 돈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경선 캠프에 그 간부를 맡고 있는 분이 이 돈을 최종 목적지가 거기였다라고 하면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이거 쓰지 않았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남욱 씨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지금 유전 그 본부장에 이어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역시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이렇게 만약에 없다면 그럼 난 누구한테 돈을 줬냐?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이재명이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럼 나보고 준 거냐. 아니,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줬지.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호 대변인, 저 얘기까지 들어보면 받아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강성필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건너갔다 여기까지는 아직 알지 없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흘러갔다 돈을 준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 아주 공통된 특징이죠, 이게 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돈이 갔는데 거기까지 흔적은 못 찾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일원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백현동 사건도 똑같고요. 쌍방울의 대북송금도 똑같습니다.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것을 알고서 이제 그 하고 재판부도 그 목적이라는 것까지 인정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까지 흘러간 그 고리는 못 찾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혐의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없는 것이냐. 진짜 뭐 6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 원이에요, 6억 원. 6억 원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대선 경선 총괄 선대 본부장 김용 씨에게 줬는데 예. 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업자들이에요. 근데 업자들이 600만 원도 아니고 6억 원을 그냥 저분한테 그냥 뭐 쓰시라고 이렇게 줬겠습니까? 그리고 예. 이 재판에는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나요. 아까 그 위증 있지 않습니까? 예. 위증 교사 이런 거 본인 이제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두 명이 위증으로 구속됐어요. 1심 재판에서 실제 김용식 재판에서. 예. 그다음에 이제 가짜로 휴대전화 일정 촬영한 것도 냈다가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요 아까 구글 타임라인 말씀하셨는데 재판부가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손댄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 손대서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은 법정에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론 안 드릴 예. 수가 없는 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 조그만 의심이 돼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재판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백현동, 대북송금, 대장동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건의 사건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것은 몇 년이 지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도 못 찾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받은 적이 없고 몰랐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생각하고 무죄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다 배임이나 불법 송금이나 등등의 혐의로 다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가 이미 그 관련자들의 공범 사건에서 판단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재판을 기다려야 되고요. 김상일 평론가께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 전 부원장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표를 이제 공범으로 지목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대장동 재판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선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 쓰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그리고 경선 자금을 받은 것도 이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선거 후원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식 후원금이 아니면 뭡니까?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어쨌든 혜택을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로서 본 것은 맞기 때문에 예. 법적인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어떤 입장은 저는 여전히 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서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 부원장, 이호영 전 부지사 모두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선고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도피성 출마의 꿈은 포기해야 된다. 이 여당은 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이제 방탄 출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혹시 당선되게 되면 이제 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런 학계 또 논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대선에 출마하는 거이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운 판결인 것이 만약에 정치자금 수수죄로 끝나면은 이게 정치자금 수수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 활동에 썼다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그 한 면이고 대장동 재판은 이제 배임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대가관계 여부예요. 이 돈이 만약에 그 당시에 행정적 조치 인허가 등을 통해서 사업자들 도와준 대가였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게 되면 예. 이것도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이재명 대표로 갔다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네네. 이재명 대표 측을 위해서 써졌다는 부분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6억 7천만 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가 관계 인정이 된다 그러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 580억 원인가요? 480억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재당동 사건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확인되는 사항은 이 돈이 최초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장동 사건에 끼칠 영향이 적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